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 투자 상담사 자본시장법의 요 9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강이죠. 30강. 자, 9번. 금융투자업의 분류에서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을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 먼저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크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요 업을 6개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은 이 고객과 직접 채권 채무 관계에 있거나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객과 이 친밀성이 높고 고객 자체가 상당히 위험을 많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4가지만큼은 인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투자 자문업과 투자 요 일임업만큼은 고객의 자산을 직접 수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요 2가지는 뭐예요? 자, 등록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객과 직접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업은 투자 매매업이고, 그 다음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거나 수탁하는 것은 요 3가지 수탁하는 것은 투자 중개업, 집합 투자업, 신탁업이 됩니다. 그러나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은 고객의 자산을 직접 수탁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요 인가 대상이 되는 요 형태는 반드시 이거는 회사 형태가 됩니다. 회사 형태를 가져야 되고, 따라서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은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보통 개인은 등록 대상이 되죠. 개인은 등록 대상이 됩니다. 한번 받으시고, 그리고 요 인가 대상은 고객의 자산 등을 자산을 수탁해서 직접 우리가 수탁하기 때문에 인가 대상은 상당히 엄격히 강화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당히 규제가 엄격합니다. 엄격하지만 상대적으로 등록 대상은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 대상보다는 등록 대상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좀 완화됩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면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요 투자 매매업과 뒤에 투자 중개업에 관계된 내용이 됩니다. 나중에 이 자본시장법은 그대로 연결되어 금융위원회 규정과 협회 규정에 연결돼 갑니다. 이게 말 그대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금융위원회 규정 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 매매업과 요 투자 중개업을 가지고 가장 많이 따지는데, 투자 매매업이든 투자 중개업이든 나중에 매매나 중개를 할 때 누구의 명의를 하든 명의는 안 따집니다. 명의는 누구의 명의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상당히 우리가 누구 명의를 하든 상관없다. 누구 명의든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명의를 하든 타인의 명의를 하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투자 매매업은 자, 우리가 투자를 매매할 때 자기 계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권의 발행이나 인수 또는 우리가 정권에 대한 청약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영업하는 업인데, 자, 투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계산에 의해서 중개를 해줍니다. 중개.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개를 합니다. 중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권의 발행, 인수는 좋지만 정권의 발행, 인수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인수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거예요. 중개는 청약 권유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발행, 인수를 하는 것은 투자 매매업이고, 정권의 발행과 인수에 대한 청약 권유를 중개해 주는 것이 투자 중개업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에 의해서 정권의 발행과 인수를 한다면 틀립니다. 인수를 중개한다면 틀립니다.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중개한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봐주시고, 자, 이제 이런 거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39번. 금융 투자업의 문제 9번 분류해서 투자 매매업과 투자 중개업을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투자매매업이든 투자중개업이든 투자매매업이든 투자중개업이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무관합니다. 즉 자기의 명의로 하든 타인의 명의로 하든 명의는 둘 다 안 따집니다. 명의는 누구 명의로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나 계산은 자, 투자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고 그 다음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계산에 의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거죠. 그 다음 업무의 차이는 자, 금융상품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투자매매업입니다. 근데 정권의 발행과 인수 등을 중개한다면 안 됩니다. 정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 권유를 중개한다 해야 됩니다. 그 답은 사망이 틀린 겁니다. 이런 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점. 자, 그래서 둘 다 금융상품 매매는 좋은데 금융상품의 정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중개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사망이 틀렸습니다.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죠. 자, 다음. 자, 진입규제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은 둘 다 회사 형태고 투자매매업은 고객과 직접 채권, 채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인가 대상이 되고 투자중개업은 고객의 자산을 수탁합니다. 수탁에 사기 때문에 이것도 인가 대상이 됩니다. 둘 다 매매업과 중개업 모두 다 인가 대상입니다. 공부할 때는 그냥 우리가 등록 대상은 자문과 일임업이다. 자문, 일임업이다. 자문, 일임업이다만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인가 대상이다. 그 정답은 사망이 되고 요 자체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는 구분해서 계속 연결됩니다. 이것은 자본시장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구분은 별표를 쳐놓고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자본시장법상 10번 진입규제에서 인가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금융투자업은 했습니다. 그럼 인가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앞에 나와 있는 고객의 자산을 직접 수탁하는 것이 아니거나 고객과 직접 채권 채무관계를 갖지 않는 요등대상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자, 이것은요 고객의 자산을 직접 수탁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요건이 인가 요건보다는 등록 요건이 훨씬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완화되어 적용된다. 그 답은 2번이 되겠죠.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고르세요. 이 말이네요. 답은 2번. 다음, 자, 11번 한번 봐보죠. 자, 한번 우리 10번에 한번 해설을 봐놓으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0번의 해설을 보시면 자, 이 인가 대상은 등록 대상으로 신청을 줬습니다. 또 등록 대상은 인가 대상으로 인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인가를 받을 수가 없고 등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해설에 금융투자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부터 업무 단위 기준으로 최소 1개. 다시 말하면 이걸 받든 등록이든 인가든 등록이든 최소 1개의 자, 인가나 등록 받아야 됩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다음 11번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가제의 진입요건은 등록제의 진입요건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지만 인가는 고객과 직접 채권 채무관계를 갖고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등록 대상은 고객의 자산을 직접 수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 대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등록 요건이 완화 적용됩니다. 자, 되고요. 그럼 1번 하지 않고 등록 요건은 객관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가 요건은 금융위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조건부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거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앞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보면 이 인가 요건에 보면 사업 계획이 타당 건전할 것 있습니다. 요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사업 계획이 타당 건전할 것 이게 나오는데 요것은 등록 요건은 아닙니다. 등록 요건은 아닙니다.
이거는 등록 요건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가 요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계획이 타당 건전할 것, 이것은 금융위에서 요 자체는 조건부 인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조건, 이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하기 위한 자체를 좀 더 조건을 더 해가지고 이 조건을 충족해주면 인가하겠다 하는 유일한 금융위가 주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등록 요건은 모두 다 객관적 기준입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하는데 요 인가 요건은 객관적 요건과 대부분이 다 객관적 요건이 맞습니다. 요건과 자 여기다 한 개 더 주관적 요건이 가미됩니다. 요건이 가미됩니다. 이 주관 요건이 뭔가 하면 요 앞에 말한 사업 계획이 타당 건전할 것,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유일한 주관적 기준이 됩니다.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혹시 등록 요건에는 없지만 인가 요건에는 있는 것 하면 사업 계획이 타당 건전할 것, 나머지는 다 공통입니다. 약간 요건 다르지만 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조건부 인가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주관적 기준이라는 것. 자, 이거 외에는 다 객관적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자, 2항에 등록 요건은 11번의 2항 객관적 요건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가 요건은 금융위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조건부 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인가 등록 이후에도 진입 조건은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본 요건과 대주주의 요건은 좀 적용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가 등록 이후에 진입 요건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는데 이 중에 자기 자본 요건은 좀 70% 정도로 완화되고 있고요. 대주 요건 자체는 완화되고 있다. 이만 봐놓으세요. 자,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단위를 확대하여 겸용을 하고자 할 때는 추가 업무 단위에 대해 신규로 인가 등록을 봐야 된다. 이게 업무 단위 추구인데, 자, 이 말 그대로 앞에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단위를 한 단위 더 추가를 해서 한 개 더 겸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기존의 인가 등록 내용에다가 다시 추가로 하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말 그대로 뒤에 가면 좀 유식한 말로 쓰기를 영어로 보통 쓸 때, 이 갖다 우리가 쓸 때 보통 on add를 하는데,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 자체를 말한다. 봐두죠. 한 개 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신규로 등록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에 인가 등록받은 내용에다가 한 개 더 추가할 것을 변경하면 되는 거지. 또 별도로 신규로 인가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인가 등록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가 등록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 이걸 말한다고요? add on 방식을 한다. 그러니까 한 개 더 한다는 거죠. 그 서류상 인데다가 위에다가 한 개 더 더해서 그냥 추가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add on 방식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한번 받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제가 한번 밑에 쭉 잡아놨는데, 자, 위에 한번 봐보면 앞에 다 정리해놓은 거죠. 그래서 인가 등록의 기본 내용, 이것도 앞에 그대로 또 다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별표를 해두시고 좀 이따 한번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가와 등록의 기본 내용에서 앞에 인가제와 등록제의 구분은 인가 대상에는 요 4가지, 등록 대상에는 2가지 있다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인가제의 등록 대상은 등록제의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진입 규제가 더 엄격하다. 요건이 더 엄격하다. 등록은 또 완화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자, 진입 규제의 강도는 자, 투자 매매법이 제일 강하고, 투자 매매법 이게 제일 강합니다. 왜? 거기가 직접 채권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요 3가지가 조금 더 완화되고, 요 등록 대상이 더 완화되어 있다. 이걸 적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사망은 뭐랬어요? 금융투자업자는 필요한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업무 단위를 확대할 수 있는데, 그 사항이 이때 추가할 때는 신규로 인가 등록 받을 필요는 없고 변경하면 된다. 이거 적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항은 인가 등록 이후에도 진입 조건은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자기 자본 요건과 대주 요건은 완화되고 있다. 이거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봐야 될 것은 특히 그 쌍가루 1번에 3항, 4항, 5항, 즉 3항, 4항, 5항은 봐놓으시고, 쌍가루 2번에 금융위로부터 업무 단위를 최소 1개를 받아야 된다.
이제 국내에 영업소 또는 지점을 설치할 자가 갖출 요건인데, 이는 외국 업소도 포함된다는 것 해가지고, 인가제에 뭐요? 7가지 요건. 등록지에 6개 요건이 쫙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봐두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등록 요건에는 뭐가 없다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보니까 다 좋은데, 사업계획이 타당 건전할 것,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등록 요건이 6가지고, 인가 요건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7가지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봐두시고, 자,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쌍가루 3번에 요거는 잘 봐두시겠습니다. 특히 요거. 등록, 인가 등록의 절차를 보면 금융위는 인가 등록 신청서 접수 후 결정 통지 기간인데, 인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뭐 한다고요? 자, 인가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후에 여기 인가 등록돼서 결정 통지해주는 기간은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뭐요? 자, 결정 통지해줘야 됩니다. 근데 등록은 2개월 이내에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예비 인가 신청을 하면, 자, 신청서 접수 후 뭐요? 이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록 요건에는 예비 등록 신청은 없다는 겁니다. 예비 뭐요? 우리가 자, 등록 신청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가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인가만 있다는 것.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결정 통지 기간은 원래 원칙은 3개월, 2개월이지만 예비 인가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해야 된다는 것. 한번 봐두죠. 그래서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2항은 금융위는 인가 시 투자자 보호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조건이 뭐랬습니까? 자, 앞전에 제가 사업계획이 타당 건전할 것, 여기에 대해서는 조건 인가가 가능하다는 것,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뭐요? 자,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가 대상 뭐요? 금융투자업자가 이 사람들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 뭐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봐놓으시고. 자, 한번 봐줘. 자, 보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12번. 한번 보죠. 12번. 보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 인가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이러한 인가 요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가 요건은 등록제 대상에 대한 등록 요건은 아니지만, 자, 뭐 등록 요건은 아니랬죠? 아니지만 인가 요건에는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조건부 인가를 뭐요?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인가제에서 금융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허용되는 유일한 주관적 요건이다. 이거네, 그죠?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업계획이 타당 건전할 것, 이거겠죠. 그 답은 3항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1항, 2항, 4항은 다 객관적 기준입니다.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는 금융위원회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요건만 딱 갖추면 그때는 게 인가입니다. 다음, 그 답은 12번 답은 3항. 자, 13번 한번 봐보죠. 자, 금융투자업의 인가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해두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 신청자가 금융위원회에 예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리 등록할 수 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보면 인가 등록 신청서 접수 후 결정 통지 기간인데, 인가는 원래 뭐요? 인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해줘야 되고, 등록 신청서 접수 후에는 2개월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근데 미리 뭐요? 인가를 바꾸자 할 때는 예비 인가 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에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등록 대상은 예비 등록 신청 제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기 때문에 등록 신청자는 예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는 틀렸죠. 그래서 등록은 예비 등록 신청이 없다는 것. 자, 그럼 1번이 틀렸네요.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인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예비 인가 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에 미리 등록 받을 수 있죠. 미리 제출하면. 그죠?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3개월인데 이거는 1개월 이내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항이 틀렸죠. 그래서 등록은 예비가 없다. 인가가 예비가 있다는 것 받으시고, 그래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가를 바꿔야 되겠죠. 자, 인가 신청자가 금융위원회에 예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다음 2항은 뭐가 되는 거죠? 한번 봐보죠. 금융위원회는 인가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비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줘야 되죠. 자, 금융위원회는 자, 한번 보죠. 등록 신청서 접수 후 이렇게 좀 바꿔주죠. 등록 신청서 접수 후 이렇게 등록 신청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이 좀 한테 생겼네요. 자, 13번에 보니까 자, 등록 같은 경우는 등록 신청 접수 후 3개월입니까? 2개월입니까? 2개월이죠. 따라서 이거는요, 3개월 아니라 2개월이겠죠. 그래서 13번 답은 보니까 1항과 한 개의 복수 정답 3항이 생겼네요. 13번 답은 1항과 3항을 해주세요. 자, 3개월이 아니라 등록은 2개월이죠. 자, 그래서 답은 13번 답은 1항과 3항. 또 틀렸죠. 자, 다음 금융위원회는 인가 신청인에 대해서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하죠. 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 인가를 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인가 요건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봐두시죠. 자, 그 다음 14번. 그래서 우리가 등록과 인가 여기서 지금 잘 나와요. 자본시장법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인가와 등록에 관한 요까지 내용들이 다 인가 등록이죠. 요까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금융투자업자의 지배 구조에서 사회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두었습니다. 자, 한번 봐보죠. 밑에 제가 그 사회이사에 대한 해석부터 먼저 한번 봐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한번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인가 등록까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사회이사. 그런데 자, 제일 먼저 보면 우리가 사회이사에 대해서 한번 쭉 해뒀는데 한번 봐둘 게 몇 개 있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자, 14번. 쭉 보니까 사회이사는 위에부터 먼저 보죠. 해석부터 먼저 보죠. 사회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되고 이사 총수에 이분이 된다. 놔두시고요. 쭉 보면 자, 자산위원회 보니까 자산 총액이 2조 원 미만이거나 자산 총액이 얼마요? 2조 원 미만이거나 자, 운용재산 합계액이 얼마요? 자, 보니까 자, 6조 원 미만이면 6조 원 미만이면 사회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2조 원 미만이거나 이거나니까 이는 뭐예요? 또는이죠. 이거나 또는 오라죠. 또는 운용자산 합계액이 6조 미만이면 사회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든 미만이면 뭐예요? 자, 그럼 2조 원 이상이거나 또는
운용자산 합계액이 6조 원 이상이면 사회이사 둬야 되겠죠. 그럼 이는 사회이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요 자체에 대해서 이게 미만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뭐가 되면 이상이면, 그러니까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 총액이 6억 원 미만이 아니라 이게 이상이면 사회이사를 둬야 되네요. 이사를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산 총액이 이것은 니은이죠. 해설에 디귿에 자산 총액이 1천억 이상이고 운용재산 합계액이 3조 원이면 이상이면 상근이사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 총액이 얼마요? 총액이 자 1천억 이상이고 억 이상 이거 운용재산 합계액이 얼마이면 3조 원 억 이상이면 3조 원 이상이면 상근 감사를 둬야 됩니다. 감사를 둬야 됩니다. 자, 다음 밑에 보니까 사회이사의 선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것은 이 사회이사의 선임이 좀 잘 봐주세요. 사회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 자, 한번 보니까 자, 이게 이제 감사위원회 설치 중에서 감사위원회 설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으면, 감사위원회 선임 의무가 있으면 뭐요? 사회이사를 둔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더 엄격합니다. 자,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이고 자산 총액이 얼마요? 2조 원 이상이고 플러스 0이고 그 다음에 운용재산 합계액이 6조 원 이상입니다. 합계가 얼마요? 6조 원 이상입니다. 이상인 경우 이때는 뭐다? 사회이사 또는 뭐요? 감사위원회를 다 둬야 되겠죠? 감사 다 둬야 되겠죠? 자, 이때는 사회이사가 3인 이상이 됩니다. 이때는 이 경우는 이 조건이 되면은 사회이사는 몇 명? 3인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이 되는데 이때 3인 이상은 이사 총수의 얼마? 자, 2분의 1 이상이 사회이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한 개 더, 이 경우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때는 상근감사가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상근감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상근감사는 아예 둘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요거에 3분의 2가 사회이사야 돼요. 감사위원회 수의 3분의 2가 사회이사야 되고 대표는 사회이사야 됩니다. 요걸 한번 정해놓은 겁니다. 특히 요 요건 좀 봐두세요. 시험에 칠 때는 요 요건. 감사위원회의 설치 요건을 좀 봐두시라 이 말입니다. 자, 14번. 자, 금융투자업의 지배구조 규제에서 사회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 총액이 얼마? 2조 원 이상인 경우, 요 2조 원 이상이죠. 이상인 경우는
상근 감사뿐 아니라 감사뿐 아니라 사회이사를 둬야 된다. 앞에 있죠. 자, 그러면 앞에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이면 1조 넘어서죠. 넘어서니까 당연하게 상감사도 두고 사회이사도 둬야 되네요. 그죠? 맞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자, 감사위원회 대표는 누구다? 감사위원회 대표는 사회이사야 된다. 사회이사를 두어야 할 경우, 사회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되고, 3인 이상이어야 되죠? 자, 이사 총수의 얼마 차야 된다? 2분의 1. 그러니까 사회이사는 3이사야 되는데, 이게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이죠? 이상. 그리고 답은 3번이 틀렸죠. 이때 3분의 2 이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감사위원회의 3분의 2가 사회이사야 되고 대표는 사회이사 이 규정이죠. 그저는 지금 이제 사회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 되고 이 3인 이상이 되는 이 수가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2분의 1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답은 3번이 틀렸고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이거나 운용자산 합계액이 6조 원 이상이면 그죠? 이상이면 사회이사도 선임해야 되고 동시에 감사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말이고요. 받으시고 다음 15번 다음은 금융투자업에서 대주주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 설명했던 그 인가대상을 쭉 놓은 그거네요. 자, 이거는 간단한 거니 감장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자, 그 대주주의에 관한 규제가 있습니다. 대주주에 관한 규제 찾았습니까? 자, 한 장 해설에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해설부터 먼저 한번 봐보세요. 해설부터 먼저 보면 위에 인가대상 금융투자업자는 15번 인가대상 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인가대상일 때 대상일 때 대주주 변경에서 변경일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품은 그대로 우리가 금융위 규정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등록대상 앞에 등록대상이 뭐예요? 앞에 투자자문과 우리 앞에 뭐예요? 투자 이름이 있었죠? 자문업과 이름업. 자, 근데 이거는 인가대상이고 만약에 우리가 등록대상이 뭐가 있었습니까? 앞에 자, 앞에 투자 이름업, 투자 자문업. 등록대상일 경우는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는 변경된 뭐요? 날로부터 얼마? 2주 내에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면 됩니다. 금융위에 보고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벌써 요 인가대상은 상당히 뭐요? 이 요건이 나중에 변경 등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정 승인이지만 등록대상은 그냥 변경된 날로부터 2주 내에 그냥 금융위에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게 되고 내려가면 뭐 대주주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인가 요건은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대주주의 요건을 갖추면 뭐 한다고요? 금융위에 뭘 한다? 사전 승인. 이게는 변경뿐 아니라 대주가 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대주주의 변경 승인 뚝 되어 있고요. 한번 앞에 기억에 인가대상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 그 다음에 니은에 등록대상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변경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 대주주의 요건은 진 요건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 변경 승인 요건이 그 다음 이거 유지 요건이 제일 완화되어 있다. 한번 하시고 그 다음 만약에 성인이 없이 뭐요?
승인이 없이 만약에 주식을 취득했다. 또는 변경했다 하면은 의결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의결권 행사가 불가하고, 그 다음 뒤에 가면 취득 주식에 처분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 명령. 그러니까 취득 주식 처분 명령을 낼 수 있다. 누가? 금융위가 할 수 있다는 거 안 빠르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자,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이 있습니다.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자, 이거 한번 봐놓죠.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이게 또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좀 봐야 될 것은, 이거보다 여러분들 이거 인가대상 좀 봐야 되고요. 변경 승인하고 요거네요. 사회 승인하고, 그 다음 요 나와 있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주주와의 거래 제한.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바로 뭐예요? 건전성 규제입니다. 건전성 규제. 규제인데, 자, 뭘 해놨습니까? 자, 금융투자업자는, 기억에,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발행정권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주주 및 대주주의, 물론 이게 뭐예요? 특수관계 포함입니다. 대주주의 발행정권. 정권을 금융투자업자는 뭐예요? 이걸 취득할 수 없다. 취득이나 또 이 대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뭐 취득하든 소유할 수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계열회사 발행정권, 이건 대주주가 아닙니다. 대주주의 계열회사 발행정권. 약속음은, 그러니까 대주주의 발행정권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근데 대주주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뭐예요? 정권, 발행정권, 약속음입니다. 발행정권, 약속음입니다. 대주주가 아닙니다. 대주주 계열회사 발행정권, 약속음은 자 뭐예요? 자기 자본의 8% 이내에서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단, 자, 얼마까지요? 자기 자본의 8%. 의 8% 이내에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있는 소유 범위는. 그러면 자기 자본의 8%를 초과할 수는 없겠네. 그죠? 자기 자본의 8%까지는 가능한데, 자기 자본의 8%를 초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도 물론, 뭐요? 이사회의 승인은 거쳐야 됩니다. 이사회의 승인은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에 대한 신용공제가 뭐 돈을 대해준다든지 담보 이런 것들은 금지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이 기억니은 디귿은 이 원칙이지만 이 예외일 때는 사전에 제적이사의 전원 뭐요? 우리가 찬성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금융위에 보고 공시해야 됩니다. 금융위에 보고 공시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하시고요. 자, 이제 봐보죠. 자, 15번 한번 봐보죠. 다음은 금융투자업에서 대주주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인가대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 내에 보고한다. 2주 이내에 금융위기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등록 대상입니다. 인가대상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뭐요? 변경될 때는 뭐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 인가대상은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주주가 되는 거고, 등록 대상이 대주주가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틀렸고, 대주주의 변경 승인 요건은 대주주의 진입 요건보다는 더 완화된다 해놨고요.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계열회사입니다. 계열회사. 요 계열회사입니다. 대주주의 발행정권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대주주 계열회사의 발행정권이나 약속음을 보유할 때는 자기 자본의 8% 이내까지
이사의 승인을 얻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본의 8%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내에서 되는 거니까 하지 없고요. 4번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계율회사에 발행 정권입니다. 계율회사. 계율회사의 발행 정권이나 약속금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 공시해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도 앞서 설명했지만 지혜적 이사 전원 찬성이 요구됩니다. 자, 한번 받으시고. 자, 16번. 금융투자업의 요 건전성 규제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은 뒤에 우리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이는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자세히 놉니다.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자세히 노는데, 한 번만 봐놓죠. 밑에. 금융투자위원회 규정 자세히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봐두신데, 10번. 1.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그 다음에 유동성 등에 관하여 일정한 경영 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자 매매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금융위 규정에 관계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계열회사가 발행한 정권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자, 이게 뭐야? 앞에 제가 8% 이내에서 가능해야 됐죠. 대주주 계열회사의 정권이나 음은 얼마까지요? 자기 자본의 8% 이내까지는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다. 투자 일임업자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근데 밑에 등록 대상 투자업자. 그럼 등록 대상이 뭐예요? 투자 일임업자와 투자 자문업자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유지할 의무나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면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뭐요? 우리가 유지하고 보고하는 것은 뭐다? 등록 대상이 아니라 인가 대상입니다. 인가 대상. 그 답은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만 해놓고 요 부분 자체 나중에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자세히 한다. 바르면 되겠네요. 답은 상이다. 그래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유지 및 보고 의무는 누가 있다? 인가 대상에 적용되는 거지 등록 대상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30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분부터는 자 31강에서 하도록 하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